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바이오 진단 시간입니다. 자, 바이오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뚜렷하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다소 다른 그런 어떤 흐름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바이오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종목별로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뭐 전반적으로 어제 분위기가 좀 다소 다른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또 투자에 임할 수 있겠죠. 자, 어제는 사실 좀 힘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우리 바이오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시간, 또 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와 함께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관련된 종목군들, 또 밑에 HLB라든가 메지온, 젠백스, 우리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언급도 같이 곁들여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주식공장 TV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셀트리온이 3자 합병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추세를 바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 많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여전히 공매도가 많은 모습이에요.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가장 증가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공매도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는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 바이오가 이렇게 뜨거운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공매도 큰 어떤 걱정을 아직은 좀 뒤로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2020년도 실적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바이오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설이죠. 구정 연휴네요. 추석은 지났고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여기가 논현동인가요? 논현동 강남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지하 1층 보르도홀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2시까지 오시면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일찍 오시면 보유 종목 진단 시간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신청하고 오실 필요는 없이요. 시간에 맞게 강남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뭐 램시마, 뭐 허주마, 트록시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 생산한 이 바이오시밀러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판매를 주로 이제 해외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지난 4분기 2019년도 4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출시된 게 램시마예요. 그죠? 여러분, 유럽에서 램시마가 이미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가격 인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실적 부분이 조금 둔화됐었죠. 그쵸? 그래서 뭐 북미라든가 유럽, 이 마케팅 관련된, 또 관계자들하고 좀 많이 협상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죠. 아직 뭐, 이 가격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거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뭐, 램시마 관련해서는, 최저 판매 가격 기준 뭐 인상이라든가, 또 마케팅 업체 보장 마진 인하 뭐 이런 부분으로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격 인하가 아무래도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경쟁 약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해외 다른 어떤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경쟁 약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은 많이 좀 뺏어 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가격 자체가 조금 계속 경쟁 제품이 많다 보니까 계속 좀 인하 요구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2020년도의 실적 개선,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허주마가 유럽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허주마라든가 트룩시마 판매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판매가 이제 진행이 될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렇죠? 2월 다음 달이죠. 독일을 시작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직판이라는 거예요. 램시마 SC는 직판입니다. 사실 이제 초기 램시마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할 때 뭐 팔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입지가 굉장히 좁았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존재감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해외 마케팅 업체들, 뭐 먼디파마라든가 바이오 가랑 또 뭐 이스라엘 테바 이런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사실 입지가 작았기 때문에 마케팅 업체에 많이 휘둘렸을 가능성이 좀 높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램시마 SC 이제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유럽이라든가 또 북미 지역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좀 굳어졌기 때문에 이 램시마 SC부터는 이제 그런 해외 마케팅 전문 업체들 말고 직판 체제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두 번째 성공 신화를 이끌 플랫폼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죠? 뭐 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바이오시밀러, 뭐 허주마라든가 트룩시마 같은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직판 비율이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개척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램시마 SC의 직판 체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에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유럽의 램시마 시장 점유율이 처음엔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역시나 지금 60%에 육박하는 그런 램시마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고요. 미국 인플렉트라 처방액 추이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인플렉트라가 바로 램시마예요.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유럽의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도 현재 38%,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역별 트룩시마 점유율도 작년 대비해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뭐 큰 폭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인플렉트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룩시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레미케이드 시밀러예요. 그죠? 레미케이드는 뭡니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근데 트룩시마는 뭐죠? 리툭산의 시밀러잖아요. 이건 항암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많이 틀려요. 레미케이드가 이제 오리지널 약인 레미케이드가 약 미국 가격으로 한 12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1200불. 그러면 한 130만원, 140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리툭산 같은 경우에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약품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7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뭐 한 600만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600만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레미케이드는 약 한 뭐 100만원 좀 넘는다. 그 다음에 이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0만원 정도 된다. 5배, 6배가 더 비싼 그런 항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환자의 80% 정도가 기존 환자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존에 쓰던 거 쓰지 하는 그런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 트룩시마,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80%가 신규 환자예요. 새로 이제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림프종, 혈액암이죠. 환자가 신규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대비 30% 정도가 시밀러가 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환자가 느끼는 이 가격 할인 폭 자체가 틀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약이 한 600만원 정도 하는데 시밀러가 예를 들어서 한 4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200만원이나 싸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약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20만원이에요. 근데 시밀러가 100만원이요. 20만원 차이 정도? 30만원 차이면은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하지. 자, 이런 인식들이 환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건 굉장히 실적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특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인플렉시마를 무시하느냐? 아니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됐었어요. 뭐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2019년도 매출 대비 한 2배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미국은 이제 보험사가 우리나라 이제 그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 많잖아요. 사설보험이 많은데 사설보험 업체 1위부터 10위권 내에 두세 개 업체가 더 이 인플렉트라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방 커버리지가 2배 정도 30%에서 60%까지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인플렉트라에 대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커지는 그런 어떤 원년이 2020년도부터 된다. 자, 유럽의 허주마 시장 점유율도 벌써 1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역별 허주마 점유율을 보게 되면 아직 크진 않습니다만, 그죠? 허주마는 뭐죠?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또 항암제죠. 자, 프랑스에서는 급증을 하고, 그죠?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크게 증가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지역, 유럽 지역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유럽 지역이 가장 크죠. 북미보다는. 아무래도 좀 먼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북미 지역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2019년도 3분기부터 좀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처음에 무조건 다 램시마였는데 이제 트룩시마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트룩시마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제일 늦게 합류한 허주마가 지금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룩시마 또 허주마 얘네들은 항암제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와 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렉트라, 램시마 분기별 처방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레미케이드죠.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렇죠. 2017년도 하반기부터 이 바이오시밀러가 역전을 했습니다. 램시마가 지금 60% 지금 시장 점유율.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트룩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과 또 국가별, 나라별 시장 점유율도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주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메인 트랙 발표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이제 Q&A 시간에 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할 수도 있다. 주주들이 원하면, 내년도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때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 바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한 5%가 넘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어떠한 상황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반전될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인다. 상당히 높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아직 바닥을 이제 돌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을 갓 벗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목표가를 보게 되면 증권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7만원, 8만원 이렇게 좀 잡고 있는데요. 자, 올해 본격적으로 분기별 실적이 발표가 지속적으로 됨에 따라서 이 목표가를 계속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여러분들 좀 길게 보는 포지션을 좀 길게 보고 자 2020년도에 내가 한번 목표치를 정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아직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때는 아닙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아직은 상당히 주가가 아래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용으로도 상당히 좀 좋다.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너무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HLB 볼까요? 자, 우리 대표 종목인데 HLB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이에요. 자,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거래량 규모가 그다지 의미 있다라고 해석되진 않습니다. 10만원 선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뚜렷한 어떠한 뭐 지금 이슈가 안 나오고 있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고, 그 이후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주가의 어떤 부진의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지온도 보겠습니다. 자, 메지온도 이제 분기점에 조금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자,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미약했는데 일단 바이오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서 오늘도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헬릭스미스까지 볼까요? 자, 헬릭스미스는 밑으로 좀 처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삼상 관련돼서 약물 혼용 관련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빠질 이유도 지금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회복 분위기를 좀 찾아 나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봐야 되겠죠? 그쵸? 젠백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젠백스가 사실 주가가 최근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임원들, 관계자, 대표이사들이 지금 시비 전환 물량을 지금 이제 처분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믿음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젠백스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알츠하이머 관련 특집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젠백스는 사실 예전에 그 췌장암 있지 않습니까? 사실 GV1001이 췌장암 치료제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근데 1상, 2상을 좀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가 3상에서 실패를 했죠. 그렇죠? 임상 3상.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하한가를 연속 4일 동안 맞았던 그런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한가를 맞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한가를 4번 정도 기록했던 그 어떤 이벤트, 그 사건이 좀 기억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이 GV1001을 3상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임상을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임상 2상이 종료가 돼서 1차 지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알츠하이머 특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FDA를 통과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매 치료제가 5개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 5개 중에서 하나는 지금 치료제로 쓰이지 않고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FDA에서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된 게 허가가 난 약으로서 허가가 난 그 해가 2003년도로 기억이 나요. 거의 한 20년이 넘도록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백스가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대표이사라든가 연구소장이라든가 이런 임원들이 좀 물량을 판다. 그래서 아직도 좀 물음표다. 이런. 자, 그들이 왜 파는지 아직도 불확실을 해서 파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파는 건지는 몰라요. 그죠? 예전에 신라젠도 그런 또 기억이 있고 이제 보통 이 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어떤 주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이 주요 주주들이 물량을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이게 뭐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젠백스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1차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2차 지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반기 중으로. 그리고 오는 3월 달인가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임상 2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아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가치가요. 이 GV1001의 가치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조가 넘고요. 좀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7조 정도 가깝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FDA 허가받은 치매 치료제가 2003년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최근에도 지금 젠백스의 GV1001이 임상 2상에서 비교 데이터를 썼던 것이 이제 도네페질. 여기 보이시죠? 에자이에서 허가를 받은 도네페질. 그 다음에 노바티스에서 허가를 받은 리바스티그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인데요. 자, 이 성분들과 GV1001을 비교했을 때 안정성과 유효성이 임상 2차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요, 만약에 2차 지표만 잘 나오면 3상 통과하고 바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빅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젠백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최근 흐지부지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21선까지 깨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또 거래를 크게 줄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흘러내릴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량 거래량, 지난 이상 통과했을 때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그 대량 거래량이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일단 여러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젠백스를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배당락일 때 이때 나왔던 이 갭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압축을 해서 볼게요. 자, 이때 발생을 했던 배당락 시점에서 발생했던 이 갭이 상당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가격대가 약 35,000원 정도 중반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35,000원대 초반을 우리가 손절매 라인으로 일단 1차 손절매 라인으로 일단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요 라인입니다. 요 갭. 지난 12월 달에도 계속 그 위에서 주가가 관리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죠. 요 지지선이 가장 강해요. 요게 만약에 무너지면 젠백스 일단 보면 안 돼요. 그 가격대가 이제 32,000~33,000원 정도, 2,000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1차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젠백스 기대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지면 사실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지지선인 요 갭, 즉 가격대로 본다면 32,000원, 3,000원 요 라인, 2,000원대 라인이 지지만 된다면 젠백스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만약 이게 무너진다, 이건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던져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만 호재가 나와서 올라오면 좀 파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죠? JP모건에서 한 건 했던 나이백도 어제 상한가 이후로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위로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좀 끝났어요. 셀리브리도 한 번의 상승으로 좀 끝나버리는 모습이었고,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이런 분위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고 한번 우리 지금 셀트린 헬스케어부터 우리 주종목인 뭐 HLB라든가 메지온,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린 이 젠백스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휴 마지막 날, 구정 연휴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1월 27일 날 강연에 한번 참석을 관심 있으신 분들 해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나는 관리를 받고 싶고 종목 추천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체험 VIP 회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대투자연구소 기존 VIP 회원들과 큰 차별화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VIP 회원 한번 체험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 문자 메시지, 뭐 예금 그 은행으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전히 우리가 가슴이 뛰게 하는 그리고 2020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타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셀트린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또 HLB를 중심으로 주도주가 형성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처음 주식공장장과 만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